이제 곧 애플 키노트야.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랑 애플워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나왔나? 메시지 앱에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 애플 9월 이벤트 며칠이야? 아 진짜야? 애플 9월 이벤트가 9월 1일 날 열려? Hi guys! 고나고입니다. 오늘은 출시 전부터 아주 화제인 아이폰 17 프로의 루머, 그 중에서도 디자인, 그 중에서도 카메라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점이면 유출된 정보들이, 이미지들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와 너무 못생겼다, 아니 왜 이렇게 못생긴 거냐, 인덕션을 통으로 들고 왔네, 이런 다양한 평가가 벌써부터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뭐 이 디자인이 예쁘다거나 뭐 기존 디자인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다만 이 변화에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점, 그 배경과 제가 생각하는 애플의 전략을 한번 미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후면 카메라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은 사각형 카메라 아일랜드 안에 렌즈 3개를 삼각형 형태로 배치를 하고 남는 공간에 라이다와 플래시를 끼워 넣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아이폰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었고 또 거울 셀피를 촬영할 때 아이폰을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다만 이 디자인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3개의 렌즈가 정해진 구역 안에, 그것도 특히 모서리 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카메라 센서 관련 부품들이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게 되고, 그 와중에 센서는 커지고 렌즈도 커지고 발열은 여기에 집중되고, 이래저래 하드웨어 개선이나 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특히 지금 루머로 많이 나오고 있는 잔망경 렌즈는 세로 공간이 더 필요한데, 이 상태로는 그 새로운 스펙으로 알려져 있는 그 잔망경 렌즈, 새로운 방식의 렌즈를 여기에다가 넣을 공간이 추가로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루머상 돌고 있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후면 카메라가 가로로 길게 배치되는 형태로 바뀐다는 건데, 못생겼다는 의견이 이 디자인 때문에 나온 거긴 하지만 이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에 가깝고, 더 예쁘게 보이려는 것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내부 구조와 카메라 모듈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일렬로 배치를 하게 되면 확실히 센서 간 간섭은 줄어들 거고, 발열도 분산될 수 있고, 또 내부 공간 활용도 그만큼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잔망경 방식의 모듈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 루머를 보아하니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 망원 카메라를 모두 4800메가서로 맞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 최대 8배 줌까지도 동일하게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프로와 프로맥스 사이에 끝나누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17 시리즈에서도 오로지 사이즈만 딱 두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카메라 스펙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루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렇게 변화되는 스펙에는 더 커진 렌즈 모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존 이 카메라 섬 방식의 디자인으로는 물리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전체적인 카메라 배치를 그냥 싹 바꿔버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카메라 디자인 정체성을 포기하고라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인데, 기왕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거, 아이폰 17 시리즈에 적극적으로 베이퍼 챔버 적용하고 이미 기능으로는 구현이 되어 있는 프로레스 촬영 혹은 고사양의 게이밍 환경에서도 좀 더 발열 없이 안정적으로 성능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에 적용될 가로바 형태의 카메라 디자인이 워낙 돋보여서 그렇지, 사실 이게 없었다면 아이폰 라인업에 처음 들어오는 에어 모델이 아마 가장 주목받는 큰 변화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이폰 17 전 라인업 예상 변화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 간단히 살펴볼게요. 현재 유출된 소식들이 사실이라면 기존 라인업에서 플러스 모델은 빠지게 되고요. 그 자리를 에어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총 4가지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기본 모델인 아이폰 17, 초슬림 모델인 에어,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 맥스까지. 아이폰 17 에어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 될 예정인데 두께가 불과 5.5에서 6mm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게는 약 145g이라고 합니다. 비교 포인트로 갤럭시 엣지 무게가 163g이에요. 그걸 처음 잡았을 때 그 충격적인 첫인상, 첫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도 더 가볍게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배터리는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능의 경우 아이폰 17과 에어 모델은 새로운 A19, 프로 라인에는 A19 프로 칩이 탑재 예상되고 있고, 메모리 역시 강화돼서 기본형에는 8기가,
에어와 프로 라인업에는 12기가 적용이 예상돼요. 멀티태스킹 성능 향상은 확실해 보이죠. 현재까지 나온 카메라 소식도 하이라이트만 좀 살펴보면 정면 카메라가 모든 모델 동일하게 24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모델인 프로 라인업에는 4800만 화소 망원 렌즈와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각각 최대 5배, 8배 광학줌에다가 8K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애플이 다시 한번 프로와 프로맥스 사이 급 나누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줄지는 실제로 출시가 이루어져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업에도 새로운 변화가 적용되는 걸 보아하니 애플 역시 이제 큰 화면에 큰 배터리를 탑재한 성능 중심의 라인업과 경량 중심의 스마트폰 투트랙 전략으로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죠. 이제 여기서 아이폰 에어가 그 새로운 모델이 실제로 얼만큼 매력적으로 나오게 될지 충분히 써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펙이 고루고루 잘 갖춰져서 공개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는 재미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아이폰과 애플워치 출시는 9월 9일 이루어질 것 같고요. 늘 그렇듯 이상해 보여도 익숙해지면 또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스마트폰 디자인이란 게 그렇기도 하고요. 또 아이폰이 유독 그랬었죠. 루머 이미지로만 보면 낯설어서 그런가 확실히 못생겨 보이는데 결국 디자인이라는 게 기능을 잘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뭐 현재 지금 AI로 많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크게 한 번쯤 바뀔 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바뀌는 방향이 앞으로 오랫동안 개선될 카메라 모듈을 생각해서 장기간 안목을 고려해 선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요. 일단 아무리 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와봐야 이런저런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평가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과연 디자인이 정말 실제로도 별로일지 아니면 항상 잘하는 그 애플 특유의 컬러감으로 긴 가로 형태의 못생긴 카메라 디자인을 압도할지 또 아니면 실제 출시 이후에 기능과 성능 때문에 역시 이거는 이유 있는 변화였구나 라고 설득을 당할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양하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 얼른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